2015년 대졸자들 가운데 약 22만 명이 공무원에 응시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나 인원은 직종은 다양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산율 회복을 위해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를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회복지사를 충원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실 사회복지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주다가 안 주면 민원인들의 항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무상복지의 왕도는 쿠웨이트였습니다. 석유자본으로 하여금 세금과 학비가 전액 국가 부담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20세기 들어서 무상복지 국가들은 확대가 되었는데 그 다음 주자가 바로 남미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그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의 이해서였습니다. 이른바 페로니즘이라는 정책이었는데 당시 페론 대통령이 집권을 하던 시절에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졌고 석유를 포함해서 지하자원과 천연자원 매장량도 풍부했기 때문에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의 총 생산량은 당시의 이탈리아의 50%, 일본의 180%나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두 차례 세계대전과 대공황도 겪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신도 아르헨티나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자 페론 정부는 모든 국가 정책을 무상복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1950년대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안 페론은 195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징검다리 연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선이 되고 1973년도에 재선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1년 뒤 1974년도에 서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롯데 호텔이 건설되는 등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무렵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그 후로도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했고 지금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베네수엘라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당시 아르헨티나는 최근에
베네수엘라와 동등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기도 합니다. 상황도 비슷했는데 현재 베네수엘라는 무려 1000% 이상의 인플레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줄을 서도 비누, 치약 등의 기초 생필품조차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물건이 들어오면 서로 먼저 사기 위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장마다 무장 경비원까지 배치해 놨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장은 베네수엘라의 한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국영방송도 경제난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결국 아나운서가 박봉의 허덕이다 사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때 지지율이 퇴임 당시 지지율이 거의 90%를 넘었었는데 지금은 룰라 리즘으로 조롱받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에게도 뼈저린 교훈이 되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장은 특정 정책을 지지하고 따랐지만 막상 사태가 발생하면 그 당시 지지했던 사람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그 혜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훗날 성인이 되거나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되고 현재의 나이 대충 먹은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의 40, 50대들이죠. 그때 그 세대들이 노후를 맞이할 때쯤이면 그때 인간들을 잘못 찍었다며 땅을 치고 후회해도 때는 늦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톡테나설랑일지도 모릅니다. 1912년 세계 최초의 크루즈선이었던 타니코가 첫 출항을 했을 때 선주들이 또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거의 움직이는 해상도시라고 불릴 만큼의 규모를 자랑하던 그 여객선은 출항 다음 날 대서양에서 떠다니는 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사고가 나게 됩니다. 신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던 그 선박이 일개 빙산에 의해 침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힘도 떨어뜨리지 못했던 아르헨티나의 국격을 무상복지가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는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포함됩니다. 65세 이상 은퇴자들을 비롯해 장애인들이 주로 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가운데는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여전히 비장애인들에 비해 낮다고 하는데 이를 상기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업주들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연금 생활에 안주하여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800만 명이 넘는데 그 800만 명이 모두 연금만 받고 살아간다고 가정해보면 거의 뭐 말해 뭐하겠습니까? 연금 생활자 가운데에서 취업에 목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직장 월급 만드는 빠듯해서 투잡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거쳐서 벤처붐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도전 정신이 외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도전 정신을 요구하는 일종의 경종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